자, 시작합니다.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한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쭉 갑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울 내용들은 뭐냐면 속력이라는 말이 있을 것이고 속도라는 말이 있을 거야. 혹시 속력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혹시 알아?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해. 그래서 이건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쓰지. 예를 들어서 3미터 퍼 세크야. 나경아, 이게 무슨 뜻일까? 1초에 몇 미터씩? 3미터씩 간다. 그렇게 대답해라고. 괜찮아. 막 틀려도 돼. 지금은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 자꾸 입에서 뱉어야 머릿속에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뱉으라는 소리야. 얘기하라는 얘기야. 그럼 보면 3미터 퍼 세크라는 얘기는 1초당 얼마씩? 3m. 그렇지. 3m씩 이동한다. 이 소리야. 자, 두 번째. 속도는 어떻게 볼까? 시간분의 약간 달라. 뭐가 다를까? 얘는 위치 혹은 변위라는 말로 할 거야. 얘도 단위가 미터 퍼 세크라고 해. 근데 얘가 3미터 퍼 세크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이건 무슨 소리야? 1초당 3m씩 이동합니다. 얘하고 똑같지?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서 속력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얼마나 빨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 얼마나 빨라? 얘 얼마나 빨라? 나경이 달리기 잘해? 좀 해? 내 좀 해? 내 좀 해? 민식이 잘해? 누가 이겨? 나경이가 이겨? 근데 나경이가 빨라? 아니면 세빈이가 빨라? 세빈이가 빨라. 됐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얼마나 빨라? 라고 물어본 것처럼 얘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 얼마나 빨라? 느려? 이것만 보는 거야. 즉 방향을 어떻게 하래? 고려해 마라. 고려하지 않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당신 빨라 느려 이걸 보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속도는 뭘 뜻할까? 속도는 1초당 3m/s씩이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추가로 갈 거야. 동쪽으로 3m/s라는 게 있을 것이고 서쪽으로 3m/s라고 할 거야. 그럼 얘가 빨라 얘가 빨라? 우리가 속력을 물어보면 얘가 빨라 얘가 빨라? 똑같죠. 똑같은데 속도는 다르게 표현해줘야 돼. 왜냐면 속도라고 하는 건 위치의 변화를 생각해줘야 되거든. 지금 현재 상태, 처음 상태에서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가는 거하고 처음 상태에서 이렇게 간 거하고 똑같은 효과야? 다른 효과야? 다른 효과지. 나는 처음에 니네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갔고 처음 봤을 때 왼쪽으로 갔으니까 두 번째는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럼 다른 효과라는 얘기는 얘는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냥 3m/s씩 동쪽으로 3m씩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약간 다르게 갈 거야. 얘는 얼마? 동쪽과 서쪽의 방향이 다르지. 방향 다르니까 어떻게 뭘 해줘야 되잖아.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쪽을 플러스로 잡고 서쪽을 마이너스로 잡고 그냥 얼마나 표시한다? 3m/s를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속력하고 속도의 개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동거리라는 말이 있을 것이고 변위 혹은 위치라는 단어를 쓸 거야 이제. 이동거리는 물체가 이동한 총 거리 이걸 보고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불러. 근데 변위는 어떻게 불러? 물체가 운동했을 때 변화된 처음부터 끝까지의 최단 거리를 보고 우리가 변이라고 불러. 얼만큼 변화가 됐니라는 걸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보면 첫 번째 이렇게 A가 있을 것이고 B, A에서 B까지 갔어? B에서 C까지 갔다 봅시다. A에서 B까지 거리는 3m가 될 거고요. B에서 C까지 거리는 4m가 됩니다. 첫 번째, 이동거리는 얼마일까? 이동거리를 우리가 S라고 불러요. 이동거리 몇 미터일까? 7m. 됐어? 내가 이렇게 4m를 갔다가 또 몇 미터를 갔으니까 4m를 갔으니까 7m지. 근데 나의 변이
몇 미터일까? 자, 시작점이 어디야? A죠. 어디로 끝났어? 그럼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생각한다 안 한다? 하지 마시고 딱 단순하게 뭐야? 직선 거리를 그려주시면 이게 뭐가 된다? 변이다. 이게 얼마다? 5m가 된다. 됐어? 5m가 됐다라고 한 거야. 그럼 두 번째 한 번만 더 갑니다. 내가 C에서 B를 거쳐 A까지 걷어. 됐지? 이동거리 얼마야? 7m. 변이 얼마야? 3. 변이 얼마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 변이 몇 미터? 5m.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이러면 틀려? 그지 마이너스. 왜? 처음에 얘는 어디로 갔어? A에서 출발해서 C로 간 거지. 맞아? 근데 C에서 출발해서 A로 갔다는 얘기는 처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잖아. 그럼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 내가 왜 자꾸 이 얘기 하냐면, 자, 빗면이야. 얘는 밑으로 내려올 거고 얘 위로 올라갈 거야. 여기서 가속도라는 말이 나올 거야. 가속도. 이따가 자세히 얘기할 건데, 얘가 내려오는 동안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야. 그럼 빨라졌다는 얘기는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길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얘는 올라갈수록 빨라져 느려져. 느려진다는 얘기는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길 거야. 됐어? 그럼 잡아.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으면 A든 B든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달라? 운동하는 게 달라. 얘는 빨라질 거고 얘는 느려지는 거니까. 그러면 얘한테선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이라면 점점 빨라졌으니까 얘한테는 가속도가 무슨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방향이 되게 중요한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따갱이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세미시kan 말은 이동거리, 그다음에 위치라는 거 지금 설명했으니까 이제 갑니다. 잠깐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과 변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두 번째, 이동거리는 물체가 이동한 경로의 총 길이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음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음수가 없다는 얘기는 계속 누적이야. 더해지기만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변이는 뭐야? 물체 처음 위치와 최종 위치의 직선거리, 최단거리죠. 이건 뭐에 따라 달라진다? 방향에 따라 달라지지. 그럼 여기서 여기 A에서 C까지의 절대적인 길이는 5m로 똑같지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했니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변이의 방향이 달라진다. 됐어? 그리고 또 문제를 물어볼 때 변이를 물어볼 때가 있을 것이고 변이의 크기를 물어볼 때 있어. 이게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어떻게 다른 말이야? 변이 크기가 응. 절대값. 그렇지. 절대값이야. 숫자만 써주세요. 이 소리야. 다른 거 필요 없이.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또 나간다. 여기가 이동거리라고 하고 시간, 여기가 위치, 시간. 위치는 변이야. 됐어? 그럼 내가 운동을 보자.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갑니다. 멈췄다가 돌아옵니다. 됐어? 자, 여기서 가는데 10m를 5초간 가고 힘들어. 그러니까 잠깐 정지해서 2초간 정지한 후에 다시 5초간 10m를 돌아왔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이 운동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세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맨 처음에 몇 초? 5초. 그 다음에 2초 쉬었으니까 몇 초? 그 다음에 돌아왔으니까 몇 초? 오케이. 그럼 이동거리 어떻게 하면 돼? 쭉 몇 미터를? 10m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일정. 왜? 정지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올라가야 돼. 왜? 다시 10m를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게 중요한 거 아니지. 단순하게 뭐야? 움직인 것만 딱 보면 돼. 이게 뭐라고? 이동거리라고. 근데 위치는 어떻게 돼야 돼? 같지? 똑같이 가서 그 다음 어떻게 할까? 내려와야지. 되돌아와야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하나만 더 봅니다. 잘 봐.
기울기 어떻게 구해? 우리가 그래프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해? X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 Y의 증가량. X가 누구였어? 시간. Y가 누구였어? 이동거. 이동거리. 누구야? 음, 여긴 뭘까? 기울기가 시간 시간분의 변이가 되는 거니까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딱 하나를 해주고 싶은 건 뭐야? 이동거리가 뜻이 뭔지, 그 다음에 변의 뜻이 뭔지는 알면 돼. 맞지? 간단한 거잖아. 근데 두 번째,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된다? 똑같은 운동이지만 이게 다르게 표현된다. 또 하나 기억할 건 여기서 중요한 말 뭐 나왔어? 기울기가 뭐다? 속력이나 속도가 된다. 됐어? 하나 더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를 이동거리를 S라고 했죠. 변이를 델타 S라고 했어요. 맞죠? S가 커요? 델타 S가 커요? S가 크죠. 같을 때가 있어 없어? 있죠. 어떨 때야? 출발한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 나의 이동거리나 변이나 지금 똑같아 달라? 똑같지? 그럼 이 경우는 같은 경우는 직선 운동의 경우는 뭐라고 불러? 이동거리나 변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동거리 변이 똑같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력과 속도를 똑같이 써도 무방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계속 못 쓸 거야 이제 속도라는 걸 쓸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속도라는 개념으로 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파트에서 배울 내용이 두 가지거든.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이어도 방향이 안 변할 것이고 등가속도여도 방향은 바꾸지 않아. 그러니까 방향이 바꾸지 않는 거니까 이동거리와 변이를 똑같이 취급해도 상관없다. 이해되니? 이렇게 그 정도 보시고 밑에 보면 그 그림 같은 거 있지 중간에 P에서 Q까지 이동거리는 150m이다. P에서 Q까지 변이는 동쪽으로 50m이다. 뭐 이런 말들 나와 있잖아. 맞죠? 그거는 이동거리와 변이를 나타낸 것 뿐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속력과 속도 구하는 방법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속력이라고 하는 건 방향 생각하지 않는 거지. 단순하게 얼마나 빨라 느려 딱 이것만 보면 돼. 근데 여기서 속도라고 하는 것들은 뭐까지 생각하라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라 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돼. 됐죠? 그 정도 보시고 밑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나왔을 거야.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자, 우리가 놀러 가자. 세빈아 어디 갈래? 빨리 불러. 어디가? 빨리 가. 부산 갑시다. 부산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돼?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겠죠. 됐어? 그럼 부산을 딱 가고 있어. 가다 보면 아빠가 갑자기 속도를 확 줄여. 왜 줄여? 차는 뻥뻥 뚫렸어. 막 아빠가 달리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속도를 확 줄여. 왜 그럴까? 속도 제한 그렇지, 속도 제한. 카메라 찍는 거잖아. 카메라 찍는데 그냥 지나가? 아니잖아. 그건 찍히면 어떻게 돼? 벌금. 그럼 다시 말하면 속도를 줄인다라고 하는 건 뭘 하는 거야? 그 제한 속도 안에 들어가려고 속도를 줄인 거지. 그럼 거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 아빠가 또? 속도 올리지. 그러지 않아? 안 그래? 나만 그래? 다 그런 거야. 대부분. 근데 그건 뭐냐면 그 순간 속도, 그 순간의 속도만 줄이면 되거든. 평균적인 게 아니라 순간 속도만 딱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나의 속도가 거기만 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 순간 속도는 뭘 얘기할까? 순간 속도는 한 순간의 속도를 보고 순간 속도라고 얘기해. 다시 말하면 거기는 그래프 같은 거 나왔지? 됐어? 위치와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순간 속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자, 그럼 봐봐. 하나 볼게. 여기가 위치와 시간 그래프예요.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갑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있어. 위치와 시간 그래프에서. 이거 무슨 운동일까? 등가속도? 등가속도. 해도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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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위치와 시간 그래프를 봅시다. 됐죠?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이야? 등속 직선 운동. 왜냐면 여기서
기울기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속력이. 그렇지. 기울기는 누구였으니까? 속도라고. 그러니까 속도라고 이제 계속 쭉 할 거야. 속도였으니까. 그럼 속도가 일정한 거야. 기울기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해돼? 근데 여기서는 어때?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고 있어? 커졌지. 커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점차 빨라지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증가된다라는 뜻은 속도가 증가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어떻게 했어?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야. 그렇지. 기울기 감소되지. 기울기 감소된다는 얘기는 속도가 뭐가 됐어? 감소된 거지. 그럼 마지막 여기에서 어떻게 될까? 여기서 정지. 이해돼? 근데 만약에 조금만 더 가자 여기서. 이렇게 왔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를 지나면 얘는 기울기가 감소돼서 속도가 느려진 거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기울기가 다시 증가되지. 그럼 어떻게 돼? 속도가 증가되는 거야. 그럼 여기 점에서 뭐가 됐어? 기울기는 플러스 기울기는 마이너스란 얘기는 여기서 방향이 전환된 거구나, 바뀐 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에서. 언제 바뀌었어? 이 시간에서 바뀐 거예요. 됐어? 예를 들면 이건 자동차를 딱 타고 가다가 뭘 봤어? 신호등을 봤어? 그럼 신호등을 봤으니까 뭘?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느려지다가 멈췄어. 돌아서 다시 빨라지는 거야. 이런 운동이 이런 그래프란 얘기지. 그래프. 됐어? 자, 두 번째. 평균 속도 봅시다. 평균 속도.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한다? 평균 속도. 물체 운동의 평균적인 속도를 보고 이렇게 평균 속도라고 불러. 근데 평균 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혹은 전체 변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어? 자, 요거는 아까 서울에서 어디까지 갔어? 부산까지 가자. 대략 한 400km 정도라고 할 거고요. 됐어? 그 다음에 8시간이 걸렸다고 보자. 8시간. 됐어? 그럼 중간에 가다 보면 빨리 갈 수도 있어. 길이 안 막히면. 근데 가다가 느려지면 어떻게, 막히면 어떻게 할까? 느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속도가 달라질 거냐. 그래도 어떻게 된다? 요 시간과 거리만 있으면 돼. 몇 시간 동안? 8시간 동안 400km를 갔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지? 됐어? 자, 두 번째. 얘 잘 써먹어. 진짜 정말 잘 써먹고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이번에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이것도 써먹은 거예요. 이걸 써먹는다는 얘기는 항상 써먹지 못하고요. 얘는 시간하고 거리 나면 다 써먹을 수 있어.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특정 조건이 붙어. 얘는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한 번 끊고 일정하게 느려지거나 이 경우만 써먹어. 항상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써먹는다고? 일정히 빨라지거나 일정히 느려지는 경우만 써먹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해.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잘한다. 빗면이 이렇게 있어. P점이야, Q점이야. 됐죠? 물체가 내려온다. 물체가 P에서 Q까지 쭉 내려옵니다. 됐죠? 여기서의 속도는 얼마나 할까? 아마 P점 아무나 불러봐. 아무나 숫자 불러 빨리. 7, 8, 7. 거리가 뭐 모르겠다. 50m라고 합시다. 됐죠? 됐죠? 첫 번째 문제. Q에서의 Q에서 속도를 하면 안 되겠다.
여기가 그다음 얼마나 할까? 에이 숫자는 좀 그렇다. 숫자 50m? 이거 냅둬놓고 내려오는데 몇 초 걸렸을까? 5초 걸렸고요. P에서 Q까지 가는데 5초 걸렸습니다. 그리고 Q점에서의 속도를 22m/s라고 생각합시다. 됐어?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P에서 Q까지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P에서 Q까지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 얘는 속도가 일정 빨라지지. 빨라졌다는 얘기는 얘를 써도 되는데 시간하고 거리가 안 나왔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요거로 구할 수는 없어. 요걸로 구해야 되지. 근데 시간이 몇 초랬어? 5초 냅둬놓고 2분의 처음 속도 얼마랬어? 7. 나중 속도 얼마야? 22. 숫자를 21로 가자. 바꾸자. 바꿉니다. 계산하기 쉽게. 21입니다. 그럼 얼마 되니? 14m/s지. 됐어?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 나왔어? 이게 14가 나온 거야. 그럼 시간이 몇 초래? 5초란 시간 나왔으니까 뭐로 하면 돼? 거리가 얼마인지 나올 수 있지. 이 거리가 얼마인지 나올 수 있지.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되게 중요할 거고 또 하나 봅니다. 이따가 빗면에서 문제가 되게 잘 나올 거거든. 근데 A라는 물체가 내려와요. B라는 물체가 올라가요. 얘는 V로 내려왔고 얘는 3V로 내려 올라갑니다. 됐죠? 중간에 가서 만났습니다. B가 되고요. A가 됩니다. 됐어요? 그때 얘네 둘이 같은 속도로 만났대. 됐어? 그럼 속도가 얼마일까? 같은 속도로 만났대. 즉 얘는 빨라지겠지. 얘는 느려지겠지. 느려지다 보면 얼마에서 속도가 같아질까? 2V지. 그럼 여기는 2V일 때 만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문제 갑니다. 네가 P라고 할 거야. Q라고 할 거야. P 대 Q의 길이는 몇 대 몇일까요?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봐봐. 얘가 내려올 거잖아. 얘는 올라가겠지. 그러면 얘가 내려와서 만나고 올라가서 만났을 때 운동한 시간은 같을까 다를까? 똑같이 시간은 어차피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났으니까. 그리고 얘는 빨라졌고 얘는 느려졌어. 만나는 속도가 2V래. 됐어? 그랬을 때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의 비는 몇 대 몇인가 라고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보면 될 거야? 어떻게 보면 될 거야? 이거 지워 되지. 이거 지울게. 어떻게 구할 거야? 우리가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한다? 어떻게 구한다? 처음 2분의 이거지. 그럼 얘 이걸로 써도 되지. 일정이 빨라졌으니까. 그리고 이동거리 어떻게 구한다? 넘어갈게요. 평균 속도 곱하기 그렇지. 시간. 이걸 보시는 거지.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야. 됐어? 그럼 여기에서 A를 보면 평균 속도 얼마야? 2분의 3. 그렇지. 2분의 3V죠. 빙고. 2분의 3V예요. B는 얼마 갔어? 평균 속도가? 2분의 5V. 맞지? 근데 시간은 A가 운동한 시간과 B가 운동한 시간이 같아달라. 똑같죠. 그럼 이동거리 A와 이동거리 B를 몇 대 몇이냐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약분시키면 몇 대 몇? 3대 5라는 값이 나오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숫자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도 이렇게 뭐가 나? V 3V 같은 속도로 만났어? 라는 문제로 나와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평균 속도로 거리의 비를 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전체 걸린 시간으로 전체 이동 거리도 있지만 어떨 때 쓴다고? 2분의 처음 속도 낮은 속도를 더한 값이 된다. 근데 이거는 항상 조건이 붙는다고.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늘어지. 그래서 느려지거나. 됐어. 그리고 또 하나 이동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근데 머릿속에 자꾸 넣으시고 자꾸 쓰셔야 돼. 안 쓰시면 의미가 없어. 됐어? 거기에 평균 속도 없으니까 좀 적어놓고 적어놔. 됐어? 좀 적어놓고 적어놓으시고 그냥 가고. 그리고 재밌는 문제 하나만 쓸 거야. 저기서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서 대전 거쳐서 부산까지 갑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와 대전부터 부산까지 거리 똑같고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100km/h로 달렸고요. 대전에서 부산까지 200km/h로 달렸습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평균 속도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평균 속도 얼마일까요? 이거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게 물리를 푸는 방법은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은 막 여러 가지를 막 실험해봐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게 더 맞는지를 보는 거고. 근데 나는 추천은 여기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프를 추천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긴 해. 이제 계속 그래프도 설명해주고 할 거야. 일단 저것부터 먼저 불러. 어떻게 될까? 민지 얼마야? 걔는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150? 나경 얼마야? 하고 있어? 했어? 해봐. 건이 얼마야? 저도 모르겠어요. 세빈아 우리 희망이야. 얼마야? 150? 왜 150이야? 2분의 처음 나중에 했어? 어? 2분의 100 더하기 200 하면 틀릴까 맞을까? 내가 조건이 뭐랬어?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혹은 일정하게 느려지거나 이럴 때만 써먹는다고. 근데 얘는 일정하게 가다가 또 일정하게 간 거야. 그럼 저걸 써먹을 수 있어 없어? 못 써먹는 거지. 이해돼? 그럼 다시 말하면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 어떻게 됐다고? 물질가 딱 떨어지면 이것도 일정하게 떨어지는 거지. 일정 빨라지는 거고 빗면도 마찬가지. 물질을 위로 올려도 일정하게 느려지는 거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등가속도일 때만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등가속도가 아니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걸로 보여야 돼. 시간분의 3분의 400. 그리고 선물 400. 왜 선물의 400 나올까? 봐봐. 처음에 방법은 두 가지를 써. 그럼 첫 번째 너 어떻게 구했어?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전체 시간 구하고 전체 시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구했어? 위치하고 시간이었어? 아니면 속도 시간이야? 시간 거리. 네. 시간 속도 거리. 위치와 거리. 네. 거리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처음에 기울기 이렇게 네. 그럼 여기 어떻게 그릴 건데? 시간이 어떻게 그렸어? 시간이 그 대전까지 가는 게 어. 200분의 2이고 대전에서 부산은 200분의 2니까 전체 시간이 200분의 3이고 200분의 3이 네. 그러고 그렇게 봤구나.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봐봐. 이렇게 볼까?
우리가 서울부터 대전까지 가는데 시간이 있겠지. 이 시간을 T1이라고 할 거야. 이 시간을 T2라고 할 거야. 그래서 방법 봅니다. V는 시간분의 거리에서 서울부터 대전까지 거리를 S라고 확인하는 대전에서 부산까지 거리도 S라고 할게. 두 거리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혹은 L이라는 걸로 쓰기도 해. 근데 난 그냥 S라 쓸게. 그러면 처음에 얘는 어떻게 돼? 100km/h는 T1이라는 시간분의 S를 갖지. 그럼 T1은 얼마야? 100분의 S죠. 맞아요? 두 번째 얘는 얼마야? 200분의 200은 T2분의 S야. 그럼 당연히 T2는 얼마야? 그렇지. 200분의 S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다 나왔어.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한다?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 이렇게 되지? 그럼 통분시키면 얼마 돼? 200분의 2S가 되네? 그럼 얼마 되니? 200분의 3S분의 됐지? 그럼 얼마 돼? SS절이니까 3분의 400. 이런 방법이 있어. 이건 정석대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푼 대로 보면 생각해봐 얘들아. 속도가 누가 빨라? 얘가 빨라? 얘가 빨라? 얘가 빠르지? 그럼 얘가 시간이 오래 걸려? 얘가 시간이 오래 걸려? 얘가 오래 걸려? 몇 배 오래 걸릴까? 그 2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 위치와 시간 그래프고 요렇게 이게 S라고 할 거고 요렇게 이게 또 S야. 2S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몇 T야? 2T, 3T. 됐어? 그래서 요걸 갖고 몇 가지 갖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그걸 본 거야. 맞아? 네. 대충 그렇게 본 거라고. 근데 봐봐. 다른 방법이 있어. 자, 서울부터 대전까지 거리 몇 킬로미터라고 잡을래? 찍어. 괜찮아. 민지 얼마나 찍을래? 빨리 찍어. 오케이. 200km. 그럼 대전부터 부산까지 얼마야? 200이지. 서울부터 대전까지 얼마나 걸려 시간? 몇 시간 걸려? 2시간. 2시간. 부산에서 대전부터 부산까지 몇 시간 걸려? 1시간. 그럼 토탈 몇 시간 걸렸어? 3시간. 토탈 몇 킬로미터 갔어? 끝. 이렇게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 푸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다고.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다양한 방법대로 너네가 해보는 거야. 그냥 배운 걸 갖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해. 내가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접근 방식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지.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 근데 뭐가 나와? 비슷한 문제 나와. 계속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접근 방법을 알아야 뭘 해먹지. 니네 모의고사 문제가 다 고3 모의고사 문제가 다 대부분 다. 네. 객관식 20개, 서술형 5개인가 그 정도 되는 거. 3개인가 5개인가 되고. 니네는 객관식 15개인가 16개인가 되고. 문제 잡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3개인가 4개인가 되고. 니네 모의고사 몇 프로? 거의 몇 프로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문제. 니네들 같은 경우는 조금 모의고사 문제는 별로 없어. 뒤에 보면 한두 개, 두세 개 이 정도 있을까? 나머지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만 제대로 잘 따라가도 된다는 얘기. 됐어? 그럼 봐봐.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어 얘들아? 속도 얘기했고 평균 속도라고 얘기했어.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2페이지 갈 거야. 자 여기부터 또 중요한 말 나온다. 이제 싹 다 지우고 갈게요. 아 이거 싹 다 지우고 갈게요. 우리 거긴 없어. 뒤에 있을 거야. 힘이 뭐야? 힘의 정의가. 힘이. 빙고 됐어? 힘이 뭐라고?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걸 보고 뭐라고? 힘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뭐가 변해야 돼?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해야 돼. 이제 모양은 안 할 거야. 왜 안 할 거야? 모양이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근데 모양 안 할게. 근데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방금 얘기했던 속도라며. 속도니까 뭐야? 빠르기와 방향을 의미를 해. 그러니까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뭐도 있어? 방향만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힘이 있다라면 얘가 변화가 돼야 돼. 이해돼? 힘이 없으면 안 변하겠지. 그럼 봐봐. 첫 번째 뭐가 있어? 힘이 없으면 운동 상태가 유지가 돼요. 운동 상태가 유지됐다는 게 뭐가 똑같다? 빠르기가 변하면 방향도? 그럼 얘 뭐라고 표현할까?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부를 거야. 됐어? 다시 한번 등속 직선 운동 뭐라고? 같은 빠르기 같은 방향. 뭔가 안 변하는 거야. 됐어?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고 힘이 없을 때야.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에서 누구하고 연결될 거니? 관성 법칙하고 연결될 거야. 누구하고 연결돼? 관성 법칙. 관성 법칙은 뒤에서 얘기할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 뭐가 있어? 힘이 있는 경우거든. 힘이 있으면 뭔가 바뀌어야 돼. 운동 상태가 변해야지. 그럼 봐봐. 힘이 일정하게 가해지는 경우와 힘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힘이 일정하게 가해진다는 얘기는 운동 상태의 변화도 일정하지. 운동 상태 변화도 일정한 거야. 그럼 이걸 보고 뭐라 부를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얘는 뭐겠어? 달라진다는 얘기는 운동 상태 변화가 일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운동이야? 그냥 가속도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 안 배울 거 우리? 됐어? 가속도 운동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울 거. 배우는 거 어디서 배워? 물터에서 배워. 여기서 그냥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일정하게 힘이 가해지면 운동 상태가 일정하게 변화가 돼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만 배울 거야. 이해되니? 예를 들어서 얘 뭐 있어? 예를 들어 뭐 있어? 물질을 넣으면 공기정이 없으면 자연낙하겠지. 그렇지. 자연낙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봐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단어가 뭐 이런 말이 나와. 일정 빠르기로라는 말이 나와. 이게 무슨 말일까? 얘야 힘이 없어 있어. 힘이 없는 거. 힘이 없다라는 얘기는 뭔 소리일까?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어떤 말도 나올 거야? 물질을 일정 속도 들어올린다 이런 말도 있어. 그럼 무슨 소리야? 일정 속도니까 얘야. 다시 말하면 얘는 뭐야? 밑으로 내려오는 중력과 내가 주는 힘이 같아서 일정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자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건 저렇게 얘기했어. 뭐야? 물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원인인데 있으면 변할 거고 없으면 안 변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요거 먼저 배울 거야. 등속 직선 운동부터. 혹시 먼저 쓸 거 있으면 쓰시고요. 나중에 혹시 나 말 빨라? 괜찮아? 빠르면 얘기해. 내가 오늘 말 속도 조절을 잘 못할 거야 아마. 니네 오늘 처음 봤잖아 내가. 그래서 낯가려서 좀 그래. 민지 됐어? 내용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그럼 되고
요건 지울 거야. 요건 지워도 되지? 요거? 등속 직선 운동. 이거 뭘까? 같은 빠르기. 그렇지. 빙고. 그럼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다. 됐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속도와 시간 그래프가 나왔다. 예를 들어 있겠습니다. 3m/s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1초, 2초, 3초라고 합시다. 됐죠?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랬어? 1초당 3m씩. 1초가 지났으니까 몇 미터를 갔어야 돼? 그렇지, 3m를 가야죠. 위치와 시간 그래프 1초, 2초, 3초라면 이렇게 돼야 되죠. 3m, 6m, 9m 이렇게 되죠. 여기서 뭘 했어? 기울기가 뭘 했어, 선생님이? 그렇지, 속도였어. 기억할 건 누구와 누구에서? 위치, 시간 위치,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했다. 됐어? 자, 그런데 넓이가 얼마예요? 3. 여기 넓이 얼마예요? 6. 넓이 얼마예요? 뭐지? 넓이가 뭘 뜻할까? 그렇지,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 뜻한다. 됐어? 이해되니?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보자.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야? 지금 현재 기울기 얼마? 기울기 얼마? 0이죠. 기울기 0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랬다는 얘기는 기울기 여기서 어떻게 구해?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x의 변화라는 게 누구였어? 시간. y의 변화라는 게 누구야? 속도 변화야. 그럼 얘가 0이. 그럼 얘가 뭐야? 가속도를 뜻해요. 됐어? 다시 한번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두 개를 봅니다. 누구를 봅니까? 속도와 시간 그래프 두 개를 봅니다. 넓이를 보시고요. 기울기를 보시는 거예요. 넓이가 뭐였다? 이동거리였다. 그다음 기울기가 뭐였다? 가속도였다. 됐어? 근데 여기는 뭐였다? 위치와 시간 그래프에서 뭐만 보는 거야? 기울기만 보다. 기울기가 뭐다? 속도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다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렇게 보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쓸 거 쓰시고요. 근데 밑에 상대 속도가 할 겁니다. 상대 속도가 문제가 어디서 잘 나오냐면 운동량 충격량에서 되게 잘 나와. 혹시 상대 속도라고 했던 거에서 보면 자, 이제 먼저 쓰시고 갈게요. 다 썼어? 갑니다. 상대 속도. 운동하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한다. A의 속도를 VA, B의 속도를 VB라고 하면 A에 대한 속도 VAB는 다음 것 같다. VAB는 VB 빼기 VA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물체를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A가 80km/h로 가요. B가 100km/h로 가요. 일단 이렇게 갑니다. 근데 C가 있습니다. C가 얼마로 갈까요? C가 100km/h로 이렇게 갑니다. 됐죠? 자, 첫 번째 A가 본 B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20. 바로 보이죠. 나보다 20이 빠른 거니까. 그 다음에 B가 본 A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20. 내 B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A가 본 C의 속도 마이너스 180이죠. 왜? 내가 80으로 가고 얘가 20, 100으로 갔다는 얘기는 반대편. 얘에서 C에서 내 분동에서 내 속도를 빼준대.
그러니까 속도가 방해에 되게 중요하단 말이 이 말이고요. 자, 근데 실제로 문제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 이거 우리가 개념이니까. 근데 실제로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는 2m/s로 왔고요. B는 이렇게 옵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0m였고요. 됐죠? 그래프를 그립니다. 시간이고요. 여기가 A와 B의 거리라고 돼 있어요. 20m고요. 얘가 4초 4m 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8초까지 됐습니까? 이게 A와 B 사이 거리가 이렇게 됐대요. 그럼 B의 속도 얼마일까요? B의 속도 얼마일까? 이렇게 문제 나올 거야. B의 속도를 물어봐라 라는 문제 나오진 않겠죠, 물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개가 부딪히면 또 튕겨 나갈 거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내가 뭘 구했어? 얘의 속도를 구했지. 지금 보시면 돼요. 보세요. 어떻게 보시면 돼요? 좀 전에 내가 이거 어떻게 구했어? A가 본 C의 속도는 본놈에서 내 속도를 빼주면 되지. 본놈에서 내 속도를 빼주면 돼. 자, 얘가 4초까지 몇 미터를 가요? 8m를 가죠. 맞아요? 맞습니까? B가 그럼 내가 여기서 얘가 4초일 때 거리가 몇 미터래? 4m래. 그럼 B는 몇 미터였어요? 4초 동안 8m를 왔겠죠. 그래야 20m가 되는 거잖아, 맞죠? 전체 길이가. 그럼 얘는 얼마야? 2m/s로 왔어야 돼요. 그럼 상대 속도 얼마 나와야 돼? 좀 전에 얘 어떻게 했어? 두 개 더 했었는데 여기서. 또 해버렸지? 맞아? 마이너스 상대 속도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어떻게 되면 돼? 기울기 얼마? 4분의 16. 그럼 얼마 돼? 이게 상대 속도. 이 누가 A, B 사이의 거리와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야? 이게 상대 속도를 뜻한다고. 이거는 쉬운 거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얘네가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는데 요 그래프로 찾으셔야 돼. 그럼 어떻게 했어? A의 속도를 모르지? B를 X라고 할게요. X에서 누굴 뺄 거야? 내 속도를 빼세요. 이게 얼마래? 마이너스 4래. 넘어가면 X는 얼마야? 이렇게 되죠. 이해되세요? 뭔 소리야? 나의 운동과 반대로 2m/s로 오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 적어주세요. 이것도 이따가 필요하면 사진 찍으셔도 돼요. 상관없어. 필기 다 하기 싫은 사람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정리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사진 찍어서 필기를 해도 상관없어. 알았지? 그리고 영상은 보내준다 했지. 근데 그거는 몇 번씩 반복을 해서 그냥 봐도 됐어. 자꾸 봐야 돼. 건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거? 네. 오케이. 상대 속도 구하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몇 학년 됐어 근데 그거? 중2 중3? 그래 많이 했네. 근데 우리는 이게 실제로 보면 내용에서 개념도 설명을 하지만 선생님 뭐 또 갈 거냐면 지금처럼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문제 푸는 요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많이 갈 거예요. 물론 이제 3월 달에 가면 계약을 하게 되면 3월 달부터는 선생님 뭐라 할 거냐면 좀 더 학교에서 문제 나오는 거 어떻게 문제 푸는 그 요령으로 갈 거거든. 근데 지금은 개념이 훨씬 더 많지 아무래도. 근데 솔직히 개념을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워요 라고 하는 것들은 문제 푸는 요령들을 배워야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세빈아 왜 넋이 나간 표정이야? 피곤해가지고. 피곤해서? 넌 학교에 자습해? 네. 애들 다 가는 건 아니고 간다는 애들만? 네, 선택. 학교 가는 게 힘들지. 자, 또 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했고 두 번째 가속도 볼까? 가속도. 지금 가속도를 계속 얘기했어. 가속도는 뭘 뜻하냐면 물체가 속도가 얼마나 변하니? 라는 걸 보고 물체 속도가 얼마나 변하니? 이걸 가속도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자, 얘가 10m/s 제곱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할? 이거 뭔 소리야? 1초당 얼마씩? 10m/s씩 증가됩니다. 혹은 감소됩니다. 변화가 된다라고 봐. 그래서 일단 보면 가속도는 A라고 표현하고요. 물체가 얼마큼 변했니?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속도가 변했니? 여기가 V가 무슨 속도? 나중. 그렇지, 나중 속도. V0가 뭐야? 처음 속도. 이렇게 되죠.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빼주면 뭐야? 속도의 변화가 된 거지. 뭐 쉬운 것부터 하나 갑시다. 예를 들어봅니다. 동쪽으로 10m/s로 가다가 10초 후에 서쪽으로 10m/s가 되었습니다. 얘 가속도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가속도 어떻게 구할 거야? 시간분에 10분. 나중 속도 얼마? 마이너스 10 빼기 빼기 10. 그럼 얼마 돼?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m/s죠. 됐어요? 그럼 잘 봐. 여기서 요걸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돼요. 여기가 10초가 되고요. 여기가 10 마이너스 10. 맞아요? 잘 봐. 기울기가 뭐랬어? 여기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랬어? 내가 기울기? 이게 가속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죠? 여기 속도는 뭐야? 속도는 V는 플러스. 그럼 여기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빨라져 느려져? 느려져. 즉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느려집니다. 하지만 밑에는 어떻게 있어? 기울기 V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A도 마이너스죠. 그럼 기울기 어떻게 된대? 같다. 그래서 빨라진다. 반대 방향으로 빨라진다 라고 보는 거야.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무조건 봐봐. 우리가 물체가 가속도가 플러스라고 해서 무조건 빨라지는 거야? 그러진 않아. 마이너스라 해서 무조건 느려지는 거야? 그것도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물체의 처음 운동 방향과 가속도가 어떤 애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부호가 같으면 빨라지는 거고 부호가 반대면 느려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가속도 이렇게 하시는 거 설명했고요. 쓸 거 쓰시고 그 다음에 글씨 못 알아보시면 얘기를 해야 돼.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란 말이 나왔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등가속도 직선운동. 뭐야? 가속도가 똑같은 직선운동. 그러니까 얘는 뭐야?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다 없다? 가속도가 있으니까 있다. 힘이 있다.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되고 있어.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되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는 거 설명드렸고 예를 얘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자유 약화 운동. 빗면에서 운동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하나 체크 좀 하세요. 적으세요. 빗면에서 가속도가 항상 같다. 이거 좀 적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빗면에서 물체가 하나, 두 개가 있다라고 할 거야. 아까 전에 그린 것처럼 A가 있을 거고 B가 있는데 A는 올라갈 거고 B는 내려오겠죠. 그래도 A의 가속도하고 B의 가속도는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무조건. 빗면이 같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얘는 빗면에서 가속도가 항상 같다. 누구와 상관없어? 질량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질량 1kg든 100kg이든 간에 상관없이 같은 빗면이라면 같은 가속도를 갖는다. 됐죠?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그거 생각하실 때 문제 풀 때 뭘 생각하실 거냐? 문제 풀 때 물체가 이렇게 내려왔고요. 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또 내려오는가? 그럼 내려오는 동안 점점 빨라지긴 하겠지. 근데 빨라질 거니까 당연히 요 거리와 이 거리는 당연히 얘의 평균 속도가 더 클 거니까 더 많이 갔을 거 아니야. 그래도 얘가 내려오는 동안에 가속도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뒤로 갈 겁니다. 됐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바로 밑에 보면 그 그래프 실험 나와 있어요. 실험은 이래 작년 22년도 거 1학기 중간고사에 소수령으로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거기서 빈칸 채우는 거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야. 쉬었다 갈게요.